운구차의 관 실리자 싹 다 오열, 드러나는 악마의 충격 정체. 19일 오전 6시 10분 엄수된 김세룬의 발인식에서 관이 운구차의 실리자 유족과 지인은 싹 다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연예인들의 반복되는 죽음에 조회수만을 쫓는 언론은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몇 명이나 더 죽어나가야 악마는 자신의 활동을 멈출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25세의 이른 나이에 하늘이 별이 된 고 김세룬이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19일 오전 6시 10분 서울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김세룬의 발인식이 엄수됐는데요. 장지는 파주 통일로 추모공원입니다. 이날 발인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조용히 진행됐지만 사실상 발인 장면이 대부분 알려졌습니다. 발인이 시작된 뒤 김세룬의 관이 운구차에 실리자 유족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발인식에서 위패와 영정사진이 안치실에서 나와 운구차로 향하자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차려입은 동료 친구들은 슬픔을 억누르다 끝내 오열했습니다. 오랫동안 친분을 쌓은 배우 김보라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고 김세룬의 어머니는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발걸음을 뗐고 김세룬의 동생들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유족들에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동안 고인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픔을 겪게 되겠죠. 고인의 연예계 절친으로 알려진 AB6 박우진과 배우 겸 가수 권현빈 등도 자리를 지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관이 실린 운구차가 떠난 뒤에도 고인의 지인들은 한동안 허망한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7일부터 이어진 조문 행렬에는 영화 아저씨를 함께한 배우 원빈, 이정범 감독을 비롯해 배우 한소희, 권현빈, 악뮤, 이수현, 이찬혁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 김세룬은 유튜버 A씨가 지속적으로 게재한 사생활 의혹 영상에 심적 고통을 크게 느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튜버 A씨는 올해 초까지 추측성 비난 영상을 업로드했고 김세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한마디 사과 없이 관련된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이에 악성 댓글, 사이버 레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악성 보도, 악성 댓글, 악성 유튜버의 공격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이 끝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또다시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언련은 김세룬에 관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한 바 있는 매체를 언급하며 김세룬 씨의 죽음에도 언론의 성찰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김세룬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어 나르며 악성 댓글을 조장한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유튜버와 악성 댓글에 책임을 전가하고 나섰다며 심지어 일부 언론은 부고 소식조차 선정적인 제목 장사에 골몰하며 고인을 모욕했다, 뻔뻔함에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세룬의 죽음을 김수현의 생일과 엮어 제목 장사에 나선 매체를 꼽으며 차마 언론이라 부르기도 참담하다라고 통탄했습니다. 이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1차 가해자는 유튜버도 악성 댓글도 아닌 바로 언론이다. 공익적 목적과 무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희생됐는지 언론은 진정 모르는가? 알 권리로 포장된 무분별한 보도는 집단 괴롭힘의 다름 아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언론의 인격 살인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이젠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츠 Q의 나혜인 기자는 19일자 고 김세룬 발인, 반복되는 죽음, 언론, 자정, 동반해야라는 기사를 통하여 1차적인 책임은 유튜버 등에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언론이라고 직격하였고 언론은 흡사 악마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선균과 설리, 구하라 등이 세상을 떠난 당시에도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는데요. 지난해 1월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나서 이선균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보도를 비판하고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자극적인 보도는 대상을 옮겨가며 반복됐습니다. 그중 하나인 김세룬은 지난 1월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루머에 대한 보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피해 보상과 충분한 자숙을 행했지만 일상이 낱낱이 들춰졌고 죄인이라는 이유로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연극 무대를 통한 1년 만의 복귀 시도도 부정적인 보도 속에 단 하루 만에 자진 하차해야만 했습니다. 김세로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돈을 벌었지만 아버지 사업 자금으로 상당 부분이 들어갔고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진 착한 배우였습니다. 그저 그는 비교적 주목도가 낮은 독립영화를 조용히 촬영하고 연기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망마저도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와 두 여동생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충분히 짐작됩니다.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은 진정 슬픈 마음으로 고인과의 작별 인사를 나눴는데요. 방송인 홍석천은 18일 자신의 계정에 편히 쉬거라 세로나라는 글과 함께 조화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는 동생 마지막 인사하고 왔네요. 이제 그만 조용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홍석천은 앞서 비보 후 참 예쁜 아이였는데 그곳에서도 아파하는 건 아니겠지? 편히 쉬길 바래라며 추모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발인날 유족과 지인들은 고인 관이 운그차에 실리자 눈물을 쏟았는데요. 어머니는 부축을 받으며 발걸음을 뗐고 여동생인 배우 김아론과 예론이 곁을 지켰습니다. 김예론은 김세론의 막내 동생으로 현재 플라이업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습니다. 2004년생인 김예론은 지난 2011년 영화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습니다. 둘째 동생인 김아론도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2002년생인 김아론은 영화 용의자 X 바비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두 여동생은 크게 슬퍼했고 평생 아픈 상처로 기억되겠죠. 연예인 관련 사건들 중에는 재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벌에 처하고 두고두고 감시해야 할 사건이 있는가 하면 순간적인 일탈로 인한 사건도 공존합니다. 예를 들어 번인성 사건과 같이 천인 공노할 사건은 가담자들은 두고두고 엄벌에 처하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 여부를 신중하게 관찰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들의 일탈에 대해서는 다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격리해야 할 범죄가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 잘못이 공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둘은 엄격히 구분돼야 합니다. 악플과 조회수를 위해 한 인간을 괴롭히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정도의 분별력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은 지난해 연극 동치미를 통해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내자 언론은 무분별한 인신 공격에 이어 마녀 사냥에 가까운 인신 공격을 이어왔는데요. 이들은 생활고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유명 남성 배우와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것 등을 두고 괘씸죄를 운운하며 그가 자숙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 유력 언론 뉴욕타임스가 2019년 각각 25세와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진 가수 썰리와 구하라를 언급하며 김세론 사망의 원인을 지적했을까? 이 매체는 이들이 한국 연예계에서 무엇인가를 주장 혹은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이 폭로되고 온라인 공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유명한 연예인들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그들을 괴롭힌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악마의 정체는 언론이라는 사실이 명징하게 드러난 이상 대중이 더 이상 악마의 유혹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특정 연예인에 대한 언론의 과도한 비난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해당 언론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해당 언론을 비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성창힐 TV였습니다.